레몬 에센셜 오일 향기 맡아보셨을까요? 저는 레몬 향기 맡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 고객님 중에 수능을 앞둔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는데 학교만 가면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막 실려서 병원 가면 변비라 그러고, 그리고 또 아파서 또 실려서 가면은 또 변비라 그러고, 세 번째는 이분이 도저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혹시 아로마 테라피로 가능하냐? 그래서 오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레몬 에센셜 오일, 그리고 블랙페퍼, 로즈마리, 진저 이 네 가지를 섞었어요. 캐리올, 호호바랑, 하이피리쿰, 칼렌줄라에 브랜딩해서 이제 복부 매뉴얼 테크닉하고 이제 따뜻한 속고를 얹어가지고 흡수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그 배가 뒤틀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뭐냐면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약간 우울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그럴 때는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을 티슈에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휴지통이나 아니면은 그 침대 위쪽이나 이렇게 휴지를 하나씩 던져놔요. 레몬 에센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좀 많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영상을 들어보시면 왜 레몬 에센셜 오일을 써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레몬 에센셜 오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레몬 에센셜 오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레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탑노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에센셜 오일에는 3가지 노트가 있어요. 노트란 뜻은 증발되는 속도, 이게 노트라고 하거든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있는데 레몬은 탑노트에 해당이 돼요. 탑노트에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세이지, 클라리 세이지, 오렌지 스윗, 그래프프루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에센셜 오일이 없어도 돼요. 요거만 있으면 돼요. 레몬 에센셜 오일 하나만 있어도 탑노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에센셜 오일. 오늘 레몬 에센셜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탑노트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의 추출 부위는 어디냐면 레몬 껍질 아시죠? 껍질을 까요. 까서 갈아요. 그리고 원심 분리기 같은 데 돌려가지고 물과 오일을 분리해내는 냉압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 냉압착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한국어로 레몬 껍질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붙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어요. 리모넨, 시트랄, 이날룰, 제라니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몬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너무 광범위해. 정말 너무 많다. 그래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피부에 적용할 때는 색소 침착 피부에 사용해요. 기미, 그다음에 얼룩덜룩한 피부, 그다음에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에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여드름 피부에도 쓰는데 화이트헤드도 많이 써요. 우리 피곤하면은 화이트헤드가 많이 생기죠. 특히 여기 볼 주변에 좁쌀만한 곳이 빨간 것도 아니고 구름도 안 생기고 하는 것들이 오도도도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레몬을 써요. 여기서 주의사항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을 화이트헤드에 좋다고 해서 원액을 펴 바르게 되면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쓰시면 아니 됩니다. 네. 피부에 적용할 때는 기미색소 피부에 사용하고 또 여드름, 화이트헤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노화 피부의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노화 주름진 피부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올 스킨 타입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을 향기를 맡거나 바디에 쓰거나 입욕제로 사용했을 때는 언제가 좋을까요? 신경계가
불안정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화낼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 특히 림프 부종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셀룰라이트 가능하고요. 근육통이 있을 때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플 때도. 그래서 이 오일 바이디의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피에 사용할 때도 두피에 뾰루지가 있거나 비듬이 있거나 두피 건조증이 있거나 또 머리가 치끈치끈 아플 때 두피 관리할 때도 레몬이 짱 좋고요. 특히 이제 그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아까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고 그랬죠. 신경 전달 호르몬 좀 작용을 한다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과다한 스트레스에 작용하기도 하고 약간 우울감의 향기를 맡으면 좀 행복해지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레몬은 행복한 에센셜,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한 그런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좋아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가 레몬 에센셜 오일의 향기인 것 같아요. 효능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도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겠죠. 약효가 뛰어날수록 주의사항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원액을 사용하지 마라. 피부에 원액을 사용했을 때 자극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욕제로 사용할 때는 와인 10ml에 에센셜 8방울 넣는데 이때 레몬만 8방울 넣게 되면 피부가 따가워요. 다른 에센셜 오일 3가지와 레몬을 함께 처방을 해서 각각 2방울씩 총 8방울을 와인 10ml의 브랜딩에서 입욕제로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바디 오일을 만들 때 레몬만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3가지 에센셜 오일을 처방해서 레몬과 함께 처방해서 캐리오 오일의 브랜딩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향기 맡을 때는요, 마스크에 한 방울 똑 그리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초향을 날려버리신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면 상쾌해요.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원하고 상큼한 향기 때문에. 또는 내가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막 벌렁거린다. 이럴 경우에는 티슈나 아니면 손수건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코에 갖다 대고 깊은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 주시게 되면 신경계가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은 이 레몬을 원액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레몬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라. 또한 먹지 마라. 드실 때는 꼭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어린아이들 사용할 때는 2분의 1 정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어른들이 사용하실 때는 꼭 3가지 에센셜 오일에 레몬을 처방해서 4가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여러분이 잠재의식 향으로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레몬 에센셜 오일이 일본에 속하죠. 일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는 일본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왜냐면 긍정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질 않아요.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앞뒀다든지 또 직장에 첫 출근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거나 할 때예요. 건강한 스트레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레몬을 많이 선택하고요. 이 레몬의 상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 안에 내 잠재의식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레몬 에센셜 하나를 가지고 향수 만들기 해볼게요. 사실 레몬은 하나만 써도 되지만 레몬과 잘 어울리는, 향수 만들 때 잘 어울리는 에센셜 오일들이 페퍼민트, 그래프프루 화이트, 오렌지씨, 패티그레인, 네롤리,
이렇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니까 지금 레몬 하나만 가지고 향수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향수 공병입니다. 향수 공병 가득 향수 베이스를 넣으면 5ml짜리예요. 4ml 정도만 담을게요. 4ml 담았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 여기에 총 6방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6방울 뚜껑을 닫겠습니다. 50번 정도 충분히 돌려주셔야 합니다. 50번. 향수 만들기 쉽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이 띄는 곳에 한번 칙 뿌려가지고 연하게 비벼주시고 향기를 맡아보시면 되고요. 그냥 머리카락에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이 에탄올 냄새 때문에 강해요. 그런데 이 에탄올이 증발되고 나면 레몬 향기가 은은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바짓단이나 치마 같은데 위에 저렇게 흙 뿌리듯이 뿌리시고요. 피부에 원액을 쓸 때는 이렇게 맥이 띄는 곳에 한번 해서 비벼주시면 됩니다. 자, 레몬 향수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미경입니다. 저의 유전자는 고도비만형이에요. 안 믿겨지신다고요? 저희 친정 어머님, 이모님들은 100kg 정도 육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유전자에는 고도비만형입니다. 임신했을 때 72kg 나갔던 것 같아요. 좀 심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20년, 30년 더 전에 입던 옷도 지금 입고 있어요.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저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오일이나 또 크림을 브랜딩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댓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은 향기가요. 레몬 향기가 나요. 레몬 향기가 나는 풀이라고 해서 레몬글래스라고 합니다. 지금 레몬글래스는 보통 스리랑카산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히 이 레몬글래스는 동남아시아에서 모든 요리에 레몬글래스를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전통 음식을 해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살이 잘 안 쪄요. 왜냐면 모든 요리에 레몬글래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레몬글래스의 특징이 특히 차로 마시게 되면 열이 확 올라요. 레몬글래스 허브차 드셔보셨죠? 이 식사하고 드시게 되면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소화를 촉진하는 것은 기본이고 변비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노폐물들을 해독하는,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의 특징인데요. 주의사항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몬글래스는 잎이에요. 잎을 잘라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주요 구성 성분들은 제라니올이 좀 많아요. 이 레몬글래스의 효능은 특히 얼굴 피부에 사용할 때는 저는 각질이 막 일어날 때 레몬글래스 한 방울을 정제수에 떨어뜨려서 필링을 해요. 천연 필링이죠. 한 번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얼굴이 작아져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은 기미나 노화 피부에, 각질이 많은 피부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바디에 사용할 때는 분해되지 않은 지방이 오랫동안 저장돼서 노폐물화된 것이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운동 아무리 하셔도 안 빠지고요. 아무리 조금 먹어도 셀룰라이트는 안 빠져요. 셀룰라이트는 따뜻한 자극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 셀룰라이트예요. 셀룰라이트는 아무리 날씬해도 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요. 남성분은 셀룰라이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찝어도 안 보이는데 여성분들은 찝으면 울퉁불퉁한 게 보이죠? 이것이 셀룰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럼 빼야죠. 셀룰라이트를 갖고 계시면 노폐물로 작용을 하기
되기 때문에 이 레몬글라스를 통해서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셀룰라이트를 분해를 해야 그 다음에 체지방이 분해가 돼요. 셀룰라이트가 분해되지 않으면 체지방이 분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레몬글라스가 따뜻한 자극이에요. 그래서 입욕제로 브랜딩해서 쓴다든지 캐리어 오일의 브랜딩해서 바디 오일로 바른다든지 마사지 오일로 브랜딩해서 바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레몬글라스 원액 사용을 했을 때는 피부의 자극이 너무 심해요. 엄청 따가워요. 레몬글라스 한 방울 필링할 때도 정제수 양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 퍼센트가 레몬글라스 에센셜이 많게 되면 피부가 빨간해져요. 엄청 자극적이에요. 반드시 정제수의 양이 많아야 되고요. 또한 캐리어 오일의 양이 적절해야만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고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거나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어요. 자, 레몬글라스 에센셜 오일 잠재의식은요, 2번이에요. 레몬글라스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해결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아픔이나 또 상처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거나 떠나보냈거나 멀리 갔거나 뭐 헤어졌거나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분노들이 이 가슴 속에서 데모처럼 박혀 있는 그런 분들이 레몬글라스 에센셜 오일을 많이 뽑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잠재의식 향을 선택하는 거 풀이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레몬글라스 에센셜 오일은 내 잠재적으로 슬픔을 치유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향기만 맡음으로 해서 상처라든지 아픔이 좀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잠재의식 향 중에 레몬글라스 에센셜 오일입니다. 향기 맡아보셨어요? 벤저롱몰에 들어오시면 잠재의식 향 선택하는 게 있어요. 4가지 컬러로 선택하시고 향 4가지를 시향을 구매하시면 돼요. 대부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몬글라스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입욕제 만들어 볼까요? 살이 가장 잘 빠지는 처방전 있어요. 그 처방전 가지고 입욕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ml 공병이에요. 10ml 공병 10ml가 어디쯤이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5ml가 여기가 5ml예요. 그럼 2.5ml는 바로 여기겠죠. 레몬글라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2.5ml 브랜딩 할게요. 첫 번째 칠해 놓은 곳까지. 네, 2.5ml 이렇게 담겼어요. 2.5ml. 자, 제라늄 2.5ml 브랜딩 하겠습니다. 네, 2.5ml 브랜딩 했습니다. 자, 딱 반 브랜딩 했어요. 자, 페놀 스윗도 2.5ml 브랜딩 합니다. 패츄리 에센셜 오일 2.5ml 브랜딩 합니다. 자, 2.5ml 브랜딩해서 총 10ml 됐습니다. 뚜껑을 덮고 자, 50번 충분히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해요. 와인 10ml에 요 살 빠지는 입욕제 8방울 넣고 15분 정도 입욕하시고요. 호호바에다가 호호바 100ml에 30방울 넣고 바디오일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아로마 매직 크림 50g에 15방울 넣고 브랜딩해서 바디 크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욕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에센셜 오일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많이 쓰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근데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일반적인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의사항의 특징이 티트리를 원액 사용하시게 되면은 피부가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티트리 원액 사용하는 것을 금지입니다.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누구나 사용하긴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셔야만이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왜냐면 티트리는요, 이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붙어요. 그래서 수입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수입을 해야 되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 낱낱이 오늘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무엇일까요? 영명으로 티트리? 학명은 멜라루카 아토니폴리아? Melaleuca 네. alternifolia.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원산지는 보통은 호주인데요. 근데 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자생되고 있는데 나무를 한 1년 정도 키워요. 한 2m 정도 되는데 내 키보다 조금 더 커요. 이 정도 크고요. 이파리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트랙터로 잘라가지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티트리를 적용할 때는 어디에 많이 적용하냐면요. 피부에 가장 많이 적용해요. 특히 한홍성 여드름에는 짱입니다. 그리고 모낭충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코 주변에 피지가 많이 분비되니까 이 모낭충들이 피지 성분을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간질간질하죠. 이럴 때도 이 티트리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또는 오래된 만성질환 환자들이 구강에 염증이 많이 생길 때 이 티트리를 구강 청결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드름에 좋다 그래서 원액을 피부에 펴 바르잖아요. 그러면 딱지가 다 생겨요. 특히 좁쌀 여드름에 원액을 쓰는 순간에 딱지가 다 생기고 막 쓰라리고 따가워요. 왜냐면 피부 표피가 얇은데 너무 강한 천연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된 티트리를 바르게 되면 자극이 너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사용하시는 것을 주의하고 있고요. 원액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또 여드름, 뾰루지가 올라왔을 때 또는 이 입안에 구강 청결제로 가그린으로 가글할 때 쓰거나 할 때는요. 불가리아 라벤더와 반반 혼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ml 공병 트리 5mm, 불가리아 라벤더 5mm 브랜딩 해두고 가그린 할 때는 38도 온도에 따끈한 물 한 50ml 정도 받아서 일회용 컵 반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혼합된 불가리아 라벤더와 티트리 에센셜 오일 반반 섞은 걸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하고 뱉어내시면 돼요. 또한 무좀 같은 경우에도 꼭 불가리아 라벤더와 브랜딩된 걸로 무좀이 있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원액을 바르셔도 되고요. 얼굴 뾰루지나 여드름에 사용할 때는 면봉에 찍어서 촉촉하게 묻혀서 그 뾰루지 돌출되어 있는 곳에 갖다 대고 30초 얼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떼고 또 묻혀서 또 갖다 대고 얼음 30초. 그리고 떼고 또 묻혀서 또 갖다 대고 30초 얼음. 이렇게 되면 쫙 가라앉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염증이 심한 곳에 이렇게 바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좁쌀 여드름이 있는데 예민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스윗 알몬드와 반반 섞인 것을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티트리는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티트리는 천연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균이 있어요. 그런 유효한 균도 살균할 수 있기 때문에 티트리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가글가글 하다 삼키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원액 사용하실 때는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피부는 굉장히 표피가 얇잖아요. 그 얇은 피부에 티트리 원액을 발랐을 때요. 티가 다 생기고 화상처럼 굉장히 화끈거려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꼭 브랜딩 해두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티트리가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피부에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따라다니잖아요.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많은 염증과 싸움이잖아요. 티트리는 내 피부에 사용하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알코올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티트리는 라벤더와 늘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여드름 피부였어요. 빨간 여드름. 이거 얼굴이 이만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화면에서는 얼굴이 커 보인다고 하는데 만나면 다들 얼굴 정말 작대요. 고등학교 때 얼굴이 엄청 컸고요. 그 큰 얼굴에 진짜 빨간 여드름이 났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이 빨간 여드름이 안 잡혔어요. 저는 피부 미용한 지 35년 됐고 화장품으로 이 피부 관리를 했을 때는 그 빨간 여드름이 잘 안 잡혀서 늘 화장으로 떡이 되게 커버를 해야 됐었는데 아로마 테라피 하면서 이 화이트 캄포를 만나면서 붉은 여드름이 없어졌어요. 혹시 캄포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댓글에 사연이 좋으면 5분을 선정해서 화이트 캄포 보내드려요. 불타는 여드름을 관리하는 화이트 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 캄포는 보통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상록 교목으로 한 30m 정도 키가 커요. 근데 거기서 잎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을 캄포 화이트라고 해요. 한국어 원료명으로는 녹나무 잎이라고 하고요. 알레르기 유발성을 이모는 일랄룰이 대표적이에요. 보통 따라 붙습니다. 이 일랄룰 성분으로 인해서 또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도 한데요. 기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피부를 빨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세균에 의해서 빨간해져요. 굉장히 예민하죠. 이때 캄포 화이트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캄포 화이트는 피부에 불을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캄포 화이트를 우리가 피부에 적용할 때는 여드름 피부에 사용해요. 그 여드름도 빨간 여드름, 세균이 많아서 피부가 빨간해지고 붉어지고 염증 난 그런 피부에 쓰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20대 초반의 남자분들 보면 막 짜고 긁고 집어뜯어서 빨간해진 여드름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빨간 여드름으로 얼굴이 이딴만 하면서 하얀 불이 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이 붉은기가 잘 안 가라앉는 거예요. 표피가 얇다 보니까 표피가 두꺼우면서 여드름이 날 때는요. 블랙헤드가 많아요. 피부가 잘 붉어지지 않아요. 근데 피부가 얇을수록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세수를 너무 빡빡 문지르거나 알칼리성 펌크렌즈를 많이 쓰거나 비누를 많이 쓰게 되면 얇은 피부가 다쳐요. 그 안으로 굉장히 많은 피부 세균들이 안으로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빨간해지거든요. 근데 이 캄포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살균하기도 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붉은 여드름 피부에는 꼭 처방하는 것이 캄포 화이트입니다. 이 캄포 화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드름 전용 크림을 만들기도 해요. 보통 화이트 캄포랑 많이 브랜딩하는 에센셜 오일은 카오마일 로만, 제라늄 버번, 세다우드, 캄포 화이트 이 4가지를 브랜딩하고요. 이 에센스를 브랜딩할 때는 보통 화이트 캄포를 브랜딩하는 캐리 오일은 호바 골든, 하이페리쿰, 칼렌줄라 3가지의 화이트 캄포, 카오마일 로만, 제라늄 버번, 세다우드를 브랜딩하게 되면 특히 이 여드름 피부, 붉은 피부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붉어지고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는 이 화이트 캄포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캄포 화이트는 잠재의식 4번인 거 아시죠? 또 시크한 날카로운 향기가 나는 굉장히 신선한 향기예요. 이 향을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 잠재의식 향을 선택하는데 캄포 화이트 맞는 거예요. 아, 역시 나이를 속일 수 없구나. 예전에 굉장히 감성적이었는데 요즘 좀 이성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캄포 화이트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잠재의식 향의 특징이 좀 8차원이에요. 8차원, 4차원이 아니고 8차원.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좀 고집쟁이들도 있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주를 감히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캄포 화이트 선택하시는 분의 특징이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서 언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서 왕따를 시켜요. 조금 창조성이 너무 뛰어나서 비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캄포 화이트 선택하신 분들은 좀 고립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스스로는 고립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형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캄포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속상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자, 화이트 캄포 잠재의식 향도 알아봤습니다. 여드름에 바르는 오일 세럼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자, 10ml 공병, 로운 공병에 9ml 정도 담아볼게요. 비코에 9ml 따로서 하셔도 되고요. 자, 9ml 담았어요. 여기에 캄포 화이트입니다. 3방울 넣겠습니다. 3방울 떨어뜨렸고요. 제라늄 버번이에요. 3방울, 3방울 넣습니다. 카오말 로만, 자, 3방울, 세다우드 3방울 브랜딩합니다. 총 12방울 브랜딩 했고요. 롤 뚜껑을 닫겠습니다.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서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이거는 에센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일 세럼으로 사용하시면서 얘는 스팟 오일이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빨간 여드름 부위에 수시로 발라주시면 돼요. 열어서 수시로 스팟이 있는 특히 빨간 여드름 그 부위에 직접 이렇게 발라서 손으로 그냥 문질러서 이렇게 흡수하시면 됩니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코볼에도 발라주시게 되면은 그 콧볼의 피지가 높고 코가 빨간한 경우도 바르시게 되면 세균들이 살균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라서 흡수시키고 하루에 최하 2번, 많게는 6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세럼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TV의 최미경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충농증 수술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코 안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코로 숨을 어차피 못 쉬었으니까 늘 입으로 숨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편두가 늘 부었고 구내염도 되게 심했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도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잘 몰라갖고 내과에 갔거든요. 내과에 갔더니 저보고 이비인후과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갔더니 가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방치하게 되면 이 폐기관지가 다 망가지고 되게 심각하대.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분포할 수도 있고 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코에다가 마취를 하고 그 세코챙이 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술 도구인 거죠. 막 긁어내는 소리가 싹싹싹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가 여기만 된 거예요. 정신은 말짱하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분명히 아프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픈 것처럼 막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코를 건들면 수술할 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농증이 없었느냐? 아니요. 또 생겼어요. 비염 엄청 심했고요. 그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편두가 늘 붓고 아프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제가 호흡이 자유로워졌어요. 코로 숨을 쉰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을 몰랐거든요. 제가 평생 동안 염증을 다 긁어냈어도 코로 숨을 쉬지 못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 향기를 맡으면서 코로 숨을 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해 보시면 코가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용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3명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질문도 많이 달아주세요.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은 잠재의식 향 중에 5번째 향기예요.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일단은 코가 시원해요. 이 콧구멍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답답한 그 호흡이 뻥 뚫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는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코가 좀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얘는 잠재의식 향 카드예요. 제가 지금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을 카드 병에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벌써 코가 뻥 뚫렸어요. 뭐 늘 뚫려 있어요. 이 카제푸드 향기를 자주 매일 맡고 있기 때문에 늘 뻥 뚫려요. 근데 더 시원해요. 카제푸드 잠재의식 향 상태는요, 향을 좋아하는 분들의 잠재의식의 상태는 굉장히 정갈하고 주변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정리정돈을 잘하거나 또 그냥 봤을 때 좀 고요한 도도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깨끗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주변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카제푸드 향기를 되게 좋아해요. 어쩌면 이 코로 호흡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드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카제푸드 에센셜을 선택할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은 과명이 도금양가이고요. 학명은 멜라로카 카제푸트라고 해요. 한 10m 정도 나무가 성장을 하고요. 특히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자생을 해요. 이 카제푸드 허브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약재로 사용하는 나무, 티트리 나무처럼 이 카제푸드 나무도 그렇습니다.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들은 1.8 시네올 성분이 21%에서 65%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살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 이외에 리모넨이라든지 베타피넨, 알파테르페놀, 알팔피넨 성분도 한 38% 정도 함유된 것이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입니다.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은 스티커 색깔이 빨간 색깔이니까 당연히 탑노트에 해당이 되고 이 증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한국어 원료 성분명으로는 카제푸드 오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어요. 리모넨, 릴랄룰 기본으로 따라붙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입니다. 에센셜 오일에 대부분 들어있는 거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축농증 수술을 했습니다. 비염이 너무 심했고 축농증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마취를 시키고 긁어냈겠죠. 긁어내고 나서도 이게 회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염증은 그대로 있어요. 한동안 코 안에 늘 이게 피가 섞여서 나왔고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어도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염증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때 당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의학이 더 많이 발달됐으니까 어쩌면 수술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수술하고 나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27살 때까지도 이 비염과 축농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지 못했고 그래서 편두가 다 부었기 때문에 침도 삼키지 못하고 물도 잘 못 먹을 정도로 늘 입안이 다 헐고 염증이 심해서 편두가 붓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던 거죠. 또 제가 이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과 몇 가지 에센셜을 브랜딩해서 제가 향기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함께 브랜딩하면 좋은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카제푸드 에센셜 오일과 스윗마조람과 프랑킨센스, 벤조인 에센셜 오일 그렇게 브랜딩해서 잘 모르시면은 그냥 동일량 브랜딩 하시면 돼요. 10ml 공병에 2.5ml씩 브랜딩 하시면 돼요. 카제푸드 2.5ml, 스윗마조람 2.5ml, 프랑킨센스 2.5ml, 벤조인 2.5ml, 10ml 브랜딩 해두고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1분 정도 초향을 날려버린 다음에 마스크를 해주시게 되면 코 안으로 이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코 안의 점막과 염증을 억제하는, 살균하는 효과를 갖게 돼요. 이렇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루에 최하 4번에서 6번까지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스크를 하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는 향기가 나는데요. 한두 시간 지나면 그 향기가 없어져고 되게 미약한 잔향만 은은하게 남게 돼서 그 효과가 떨어져요. 이 구성 성분들은 잔향이 날 때는 코 안에 어떤 효능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코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 영상 마지막에 브랜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호흡기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거담작용이 있어요. 가래가 있거나 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으니까 물론 저처럼 비염이나 축농증에 꼭 처방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해요. 제한이 없어요. 피부에 사용할 때만 캐리어 오일을 브랜딩해서 직접 바르시고요. 이렇게 향기를 맡을 때는 뭐 디퓨저나 향수 만들거나 마스크에 떨어뜨려 사용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카제프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코 세정제를 만들어 볼게요. 물의 온도 차가운 거 하시면 아니 됩니다. 물의 온도 3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따라 볼게요. 자, 세정제 용기에다가 240ml 물을 채웠습니다. 여기에 자, 물을 소독하는 분말이 있어요. 다 부으세요. 그리고 카제프 에센셜 오일 한 방울만 떨어뜨릴게요. 한 방울. 그리고 뚜껑을 닫고 여기는 분말이 녹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녹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르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잡고 잘 흔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잡고 잘 흔들어서 분말 가루가 녹을 수 있도록 분말 가루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코 안에 집어넣으면은 코 안에서 콧물과 함께 가루가 쭉 날아올 수 있어요. 잘 섞어주시고 자,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코 안으로 들어가서 반대쪽 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쓰고 계시죠. 이때 이렇게 카제프 에센셜 한 방울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 세정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카제프 에센셜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30년 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도 꼭 효과 보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